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시장과 관련된 얘기이면서 코인이나 금 시장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가 가지고 미국 국채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부채가 많은 데다가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 트렌드에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여러 가지 국채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기축통화 질서도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전하냐 안 하냐하고 관련돼 있어요. 실제로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 사용할 때, 2차 대전 이전이죠. 그때 미국 국채 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가지고 GDP 규모는 영국보다 훨씬 컸지만은 국채 시장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 파운드화 기축통화 질서가 오래 유지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의 안전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 달러 기축통화 질서 유지에도 필요하지만은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JP 모간의 다이먼 CEO처럼 미국 국채 시장이 이제 불확실해질 경우 그분 상당히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JP 모간 CEO 다이먼 CEO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해요. 이게 국채라는 것이 안정성, 국가가 부채를 진 것이기 때문에 세금만 거둘 수 있다면 안전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기업은 한 기업이 망해버리면 회사채와 비교를 하면요.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한 시장 하나만 망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국채는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하나 정도 망해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조세 부담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세 수입이 보장되면 문제될 게 없단 말이죠. 또 부채가 많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확보된 돈으로 상환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국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도 뭐 130%에 육박하니까 상환 능력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미국 경제가 불확실해지면 상환 능력이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의 불확실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커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은 국채 10년물이 금리, 세계를 대표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제 국채가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겠죠. 그럼 금리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채가 많은 오늘날, 세계 경제가 위협을 받아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그러면 통화도 미국 달러의 통화 가치도 불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통화 가치도 부채가 많기 때문에 또 불안해져요. 그럴 때 가장 이제 안전한 자산이 뭘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 시장에 하루 이틀 참여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그런 안전자산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안전자산은 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시장이 신뢰를 잃을 때는 우선은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한 불안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가 많은 국가, 미국이 결국 정부 부채 때문에 국채시장이 위협을 받는다면 미국만큼 빚이 많은 국가들, 또 경제력이 미국 경제와 밀접한 대부분의 국가들,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주식시장은 당연히 무너질 거고요.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오르고 국채마저 불안한데, 그 불안한 이유는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국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에 빠져버려요. 이건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위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극복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이 뭔지는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유 환율 연구소가 분석할 안전자산은 좀 장기적으로요. 그래도 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채가 시장 질서가 무너졌을 때는 주식도 같이 동반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회사채 마찬가지죠. 기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많잖아요. 국가들도 많고. 그러니까 각국의 채권 시장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국채가 불안하면 또 외국에서 일본 등 중국 등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겨요. 외환 보유가 급격히 줄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생길 텐데, 그럴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이 과연 디지털 금인 코인일까?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 가치도 가지고 있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화폐로 사용된 금이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 우리가 디지털 금이 아닌, 디지털 금인지는 모르겠어요. 코인이 제가 볼 적에는 그건 디지털 금도 아닌데 이해관계자들은 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실제 역사적으로 화폐 역할을 했던 골드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미국 국채가 안전한 자산이 되면서 금값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근데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자산 시장 환경이 돼요. 국채 성격이 지금까지는, 트럼프 이전까지는 안전하면서도 이자까지 주잖아요. 국채 금리가 미국은 상당히 4%까지 됐으니까 3, 4%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안전도 하고 금리까지 주니까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이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채가 금보다는 못한 안전성 측면에서 뒤떨어지는 자산이 되겠죠.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나라도 부채가 많고, 유럽도 전반적으로 부채가 많고, 일본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가 또 동반 하락하게 돼 있어요. 조세 부담 능력도 없고, 해당 국가 또 국채 시장도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금일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 등 코인은 절대 아니다. 왜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우선은 비트코인은 그 황금성이 이제 중요한데, 미국 국채가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황금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니까 안전하고, 그죠? 이자까지 주니까 매력적이고, 그러다 보니 황금성이 좋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황금성이 좋아질 이유가 없어요.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그거 팔 사람이 많잖아요. 비싸니까. 근데 이거는 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욱더 안전해진다. 그런 측면에서도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실제로 교환수단 역할을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즉 경제 위기나 뭐 국채 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것도 일종의 경제 위기이면서 통화 위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전쟁과 같은 상황에도 뭐 국지전 정도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뭐 그래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미국에 만약에 뭐 전쟁이 뭐 중국과 하든 아니면 미국 내에서 거의 내란과 같은 데 발전하면 그거는 상황이 달라져요. 뭐 전산 시스템 마비도 일어날 거고, 그죠? 뭐 전쟁이 그렇잖아요. 내란도 그렇고. 전쟁이라고 하면 전산 시스템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파괴시켜 버리거나. 지금 오늘날은 전산 시스템으로 다 연결돼가 있거든요. 비트코인이나 일반 코인도 전산 시스템 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나마 가장 그래도 안전하다. 또 채권 시장이 전산 시스템으로 마비되어 버리면 미국 달러 가치는 물론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통화 가치도 폭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느 자산이 가장 안전하냐라고는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안전한 게 금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지금 미국 국채 시장 불확실성이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국채 10년 물금리가 5%만 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장기화 되더라도 뭐 6개월 이상만 장기화 돼버리면 거의 모든 금융시장이 끝난다고 보죠.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자산이 뭘까라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지금으로서는 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코인은 사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거 어디다 사용할 거요? 예? 금은 반도체에도 사용되고 화폐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장식용으로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녹이 슬지 않는 그런 성격 때문에. 또 희소 가치도 금속 중에서는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일반 화폐를 하기에는 가장 매력적이다 이런 거죠. 즉 황금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이다. 그래서 또 코인은 지금 미국 국채와 연결되는 뭐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면서 연결시키는 그 코인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안전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가치도 없고 안전성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그 코인 시장도 폭락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은 미국 국채가 담보되지 않더라도 안전자산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미국 국채와 결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코인보다는 금이 될 거다. 또 하나는 각국 중앙은행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 국채가 불안해지면 미국 국채 편입도 좀 불안해요. 각국 중앙은행이. 뭐 우리도 미국 국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뭐를 가질 거냐? 각국 중앙은행도 코인을 비축자산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금을 많이 사용할 것이냐, 비축할 것이냐. 이렇게 보더라도 금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과 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성이 확보된 자산이다 라는 얘기도 또 가능할 것 같고, 뭐 또 하나는 전산장애, 뭐 이것도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전쟁을 통해서도 지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의 전산을 마비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뭐 군사력, 경제력 모두 전산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그 기능을 마비시켜 버리면 전쟁에서 바로 희생을 키우지 않고 뭐 이길 수 있거든요. 또 뭐 세상이 불안해지니까 세상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전산을 마비시켜 버리면 뭐 복구는 지금 할 수 있겠지만 뭐 일정 기간 일주일만 전산 시스템이 붕괴돼도 코인은 황금성이 제로가 되잖아요. 근데 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하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세상이 자꾸 불확실해지니까 그 중심에 또 미국 국채시장이 있고, 미국 국채시장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되면 그 자본주의 질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뭘까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금이다. 비트코인은 절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